이제 오토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어노테이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오토 컨피규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해 놨는지 대략적으로만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은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주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노테이션이 주석이랑 같지는 않죠. 네, 어노테이션은 주석이랑 약간 다른데 기본적으로 주석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이 달려 있어도 어노테이션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나 아니면 객체에다가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뭔가 이렇게 뒤에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노테이션은 그냥 마킹이거든요. 그리고 마킹이고 이 어노테이션을 처리해주는 어떤 함수 같은 뭔가 이렇게 프로세서가 뒤에서 해당하는 이 어노테이션을 마킹을 발견하면 이제 쭉 읽어드리다가 여기에서 이런 처리를 해줘야지 하는 약속을 미리 해놓은 걸 읽고 그걸 처리해주는 거예요. 어노테이션을 컴파일러가 뭔가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줄지 어떤 처리를 해줄지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해당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면 여기에서 이런 약속된 어떤 일련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뭔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숨겨놓고 똑같이 반복되면서 어디 코드 사이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어떤 작업을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어노테이션으로 만들어서 처리해주곤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에 약속된 어떤 처리가 여기서 앞뒤로 이루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도 오토 컨피규레이션을 감싸고 있는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스프링 부트를 처음에 띄울 때 그냥 이제 여기까지 요 어노테이션만 빼면 나머지는 그냥 저희가 자바 그 엔트리 포인트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지는 플레인한 뭔가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뜨는 건데 거기에 어노테이션만 하나 붙여주면 서버가 뜨잖아요. 톰캣 서버가 뜨고 뭔가 포트가 열리고 뭔가 일을 처리해주는 녀석이 막 떠요. 근데 어노테이션 하나는 기능이 없으니까 이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을 까보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어노테이션들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 안에 스프링 부트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이랑 enable auto configuration 그리고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들어있어요. 이제 이 세 가지가 주된 내용인데 컴포넌트 스캔은 예전에 포비께서 강의하실 때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어떤 객체들을 쭉 스캔을 하면서 걔네들을 자동으로 빈으로 등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빈의 등록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컴포넌트 스캔이 한번 돌면서 빈을 쭉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enable auto configuration이 돌면서 두 번째로 다시 빈을 등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뭔가 의존성 주입이 일어나고 빈이 등록이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코드로 살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PPT로 띄워놓고 코드를 따라가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으로 따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요 세 가지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요 스프링 부트 컨피규레이션은 컨피규레이션 어노테이션이랑 거의 하는 역할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노테이션이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관심 있는 건 enable auto configuration이에요. 아까 이제 컴포넌트 스캔이 먼저 한번 쭉 스캔을 하면서 빈들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enable auto configuration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컴포넌트 스캔은 요 어노테이션이 달려 있는 요 클래스 하위에 있는 모든 패키지들을 쭉 이제 스캔을 하면서 빈으로 등록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살펴보면 지금 톰캣이나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클래스들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서 자동으로 뭔가 탐지를 해서 자동으로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Enable Auto Configur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뭘 확인하냐면 여기 리소스에 붙어 있는 리소스 안에 이제 리소스 안에 지금 여기에는 이제 이 패키지는 들어있지 않은데 밑에 있는 패키지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존성인데 스프링부트 오토 컨피규어라는 요 패키지를 확인해 보면 메타인프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패키지 안에 스프링 팩토리스라고 하는 이 외부 의존성을 갖는 것에 대한 정보가 쭉 나열되어 있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서 Enable Auto Configuration 이라고 하는 요걸 키로 하는 이제 외부 의존성들이 쭉 밑에 나열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클래스들, 요 하나하나가 다 클래스거든요. 따라 들어가 보면 클래스가 선언돼 있어요. 그래서 요 외부에서 뭔가 받아와야 되는 이 녀석들을 Enable Auto Configuration이 쭉 체크를 하면서 다 자동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 보면은 여기 Conditional on Missing Bin, 약간 이런 오노테이션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집어넣어 주는 건 아니고 뭔가 앞에 컴포넌트 스캔이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서 뭔가 생성된 빈들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 조건이 바뀌면서 조건에 맞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비어있는 빈들만 거기 조건에 부합하는 빈들만 쭉쭉쭉쭉 채워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존성들을 쭉 주입을 받으면 성공적으로 외부 의존성을 갖는 객체들이 막 생성이 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 하나만 붙여도 그냥 이제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잘 뜨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 구성 객체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그래들 설정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중간에 컴파일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메이브는 뭔가 앞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의존성들이 많이 있어서 설정들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토크를 끝내겠습니다.